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분석 영상에 정말 소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기묘하기까지 한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1월 6일 미국 증시입니다.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우려에다가 경제 지표는 또 안 좋게 나왔어요. 이런 악재가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아주 강하게 상승 마감했단 말이죠. 이건 뭐랄까, 마치 시장이 거대한 파도를 아주 능숙하게 서핑하듯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낸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 역설적인 움직임의 본질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로드맵입니다. 먼저 이 악재 속 강세장의 비밀은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연준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죠? 베네수엘라 사태의 진짜 수혜주는 누구인지, 또 기술주 내부에서는 어떤 자금 이동이 있었는지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제시해 드릴게요. 자, 바로 이 화면이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모순을 딱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누가 봐도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악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시장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우가 1.2% 넘게 올랐고 S&P 500이랑 나스닥도 아주 견조하게 상승 마감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치 시장이 그 정도 악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자신감마저 느껴지지 않나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은요, 항상 우리보다 한 걸음, 아니 두세 걸음은 앞서서 움직입니다. 눈앞에 닥친 공포나 불확실성에 갇혀있기보다는 그 혼란이 끝난 뒤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 그리고 거기서 나올 기회들을 먼저 계산기에 두드리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런 날이야말로 노련한 투자자들이 헤드라인의 공포 너머에서 진짜 기회를 포착하는 순간이거든요. 언뜻 보면 당장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가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도대체 무슨 백으로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첫 번째 단서인 거시 경제 환경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숫자 중 하나, 바로 이겁니다. 47.9. 이게 뭐냐면 미국 12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지수는 딱 5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된다, 낮으면 위축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47.9라는 숫자는 미국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셈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수치가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다는 점이에요. 차트 보시면 시장은 한 48.3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47.9가 나온 거죠. 지난달보다도 낮아요. 이게 무려 10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인 50을 밑돈 건데 제조업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오래 침체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분명한 악재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 나쁜 소식을 오히려 좋은 소식으로 해석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bad is good이라는 역발상 논리 들어보셨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경기가 둔화된다는 신호가 강해질수록 시장은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리겠구나, 오히려 곧 금리를 내리겠구나 하는 기대를 키우려 됩니다. 결국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에 돈이 풀릴 거라는 희망으로 이어지고 주식시장은 이 기대감을 먼저 반영해서 오르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아프다고 칭얼거리면 부모님이 걱정돼서 사탕 사주는 걸 기대하는 그런 심리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꿔놓았을까요? 베네수엘라 사태를 둘러싼 시장의 정말 기민한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 시장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장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단순히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겠구나 하는 리스크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고 나면 엄청난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대한 테마로 해석한 거예요. 먼저 쉐브론 5% 넘게 급등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안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해온 유일한 미국 메이저 석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뭐랄까,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릴 거라는 기대감이 폭발한 거죠. 로이터는 할리버튼 같은 유전 서비스 업체들이 왜 급등했는지에 대해 수십 년간 방치됐던 그 낡은 석유 인프라를 싹 다 뜯어 고치는데 막대한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빛났던 발레로 에너지는 무려 9% 이상 폭등했는데요. UDS 리포트를 보니까 발레로는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설비를 갖추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노련한 투자자라면 언제나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이 장밋빛 전망 뒤에는요, 상당한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을 정상 궤도로 올리려면 앞으로 10년간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어요. 지금 항구에서 원유 한 번 씻는데 5일이나 걸릴 정도로 인프라는 말 그대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고요. 기업들 역시 정치적으로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섣불리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장기적으로 생산이 정상화되면 오히려 유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군 베네수엘라 재건 테마, 과연 반짝하고 사라질 단기적인 바람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몇 년간 쭉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일까요? 지금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도 바로 이 질문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길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기술주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잠잠했던 것 같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AI라는 이 거대한 테마 안에서 아주 중요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는 1%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도차가 정말 극명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아주 뜨거운 랠리를 펼친 반면에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AI 칩 설계 기업들은 오히려 주춤했단 말이죠. 오늘은 반도체 섹터의 모든 종목이 파티에 초대받지는 못한 셈이에요. 이 미묘한 균열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동안 AI 랠리의 주인공이었던 엔비디아와 AMD가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CES에서 있을 CEO 기조연설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구글이 자체 AI 칩인 TPU 관련해서 새로운 특허를 수백 건이나 출원했다는 소식도 나왔거든요. 이게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대한 경쟁 심화 우려를 살짝 자극한 거죠. 자, AI 랠리의 1막이 칩메이커들의 시대였다면 이제 2막은 장비주들의 무대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같은 투자은행에서 2026년은 하드웨어 교체의 해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게 불을 지폈죠. AI 혁명을 뒷받침하려면 결국 대규모 하드웨어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칩 설계 기업들의 화려한 주가 상승 뒤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던 ASML이나 랩리서치 같은 장비주들로 똑똑한 돈들이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수급의 순환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이 복잡한 신호들을 싹 다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딱 이 3단계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첫째, 섹터 비중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오늘 에너지주가 급등했듯이 앞으로 지정학적 변화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경기 순환주의 매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거든요. 내 포트폴리오가 기술주에만 너무 쏠려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소외된 종목을 발굴해야 합니다. AI 랠리에서 칩메이커가 쉴 때 장비주가 떠오른 것처럼 시장의 주도주가 잠시 쉬어갈 때 그 다음 타자가 될 종목을 미리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적은 좋은데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 바로 거기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관리입니다. 매디시굿, 논리가 영원할 수는 없겠죠.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금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포트폴리오에 금 같은 안전자산을 일부 담아서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비하는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부속의 핵심 딱 4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시장은 언제나 현재의 뉴스 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움직인다는 점. 둘째, AI 같은 거대한 테마 안에서도 돈은 더 매력적인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것.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는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곧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기업의 진짜 실력, 즉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장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다음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어제의 뉴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앞으로도 더 신선하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